안녕하세요. 유튜브 안에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작은 성과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알아주든 아니든 훗날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남길 수도 있고요. 내가 모르는 그때의 열정이 또 저장이 되기도 하고요.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일은 조금 민망하고 또 부끄럽긴 하지만 나름 재미도 있고 또 새롭고 신선한 일입니다. 편안하게 꺼낸 책을 읽다가 또 이런 책은 한번 알려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 소개합니다. 내가 좋으면 남도 좋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어서죠. 젊은 날엔 에세이를 참 좋아했었는데 직업을 갖기 시작하면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나 자기계발 서적을 자주 접하게 되면서 에세이는 사실 뒷전으로 밀려났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뇌 회전을 많이 해야 하는 책보다는 편하게 읽히는 것이 좋아 다시 에세이를 들었습니다. 이런 책을 읽다 보면 사람은 다 비슷한 생각으로 사는구나. 원료가 같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더니 정말 그런 걸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때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무식하지 않고 또 자유롭게 고집과 소신의 중간쯤으로 살아가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삶의 목적도 또 방향도 뚜렷해서 때론 정말 닮고 싶고 또 부럽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자는 젊지만 신념이 있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 자유를 추구하는 모습이 정말 멋진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읽고 나면 거창한 다짐은 아니어도 조용히 나만의 길을 멋지게 잘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쫓기듯 살아가야 하는 지금 시대, 또 현실의 냉담함 속에서 어른으로 잘 살아가기 위한 노하우가 듬뿍 담긴 김수현님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책입니다. 김수현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글을 잘 쓰는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들에게는 언어의 연금술사로 통했던 또 다른 베스트셀러 작가 김수현님이 떠오를 것입니다만 오늘 소개하는 사람은 그분과 동명이인이긴 하나 이 책의 저자 김수현은 이 시대의 대표 감성 크리에이터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6권의 책을 썼고 작가로서 10년 이상을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니 신인이라 하는 것은 결례일 수도 있겠습니다. 책을 읽어본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저자는 이 책 외에도 다른 책에서 자신만의 확고한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죠. 그녀 삶의 기준은 단 하나,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삶이죠. 그녀는 삶도 사랑도 일에서 오는 고통과 처절함도 모두 인생의 일부란 생각에 쿨한 척하지 않고 감정에 솔직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젊은 시각에서 쓰여졌지만 읽고 나면 누구의 통제도 또 간섭도 방해도 없이 삶을 오롯이 내가 이끄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책입니다. 때로는 타인의 삶 속에 뛰어들어 원치 않은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있으니까요. 그럴 때 읽어보면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파트 1부터 파트 5 그리고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파트 1에서는 나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한 투두 리스트가, 파트 2는 나답게 살아가기, 파트 3는 불안에 붙잡히지 않기, 파트 4는 함께 살아가기, 파트 5에서는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투두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은 이에게,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이에게 친절하려 애쓰지 말자. 상황을 바꿀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들에게 비굴해지지는 말자. 저열한 인간들로부터 스스로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겐 최소한의 저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른이 되어보니 세상은 냉담한 곳이었다고, 부조리가 넘쳐났고 사람들은 불필요할 정도로 서로에게 선을 긋고 평범한 이들조차 기회가 있으면 차별과 멸시를 즐긴다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철저한 갑과을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토록 발버둥치며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갑질은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조차 갖추지 않은 천박한 갑과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조차 요구하지 않는 무력한 을의 합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도록 교육받기보다는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영어에는 대응할 단어조차 없는 눈치가 한국에는 유난히 발달한 것도, 서양인이 보기엔 자기 비하에 가까운 겸손도 이러한 문화에서 나오는 거죠. 돈으로 환원되지 않는 나 자신이 될 것을 강조하며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하는 질문 이전에 무엇이 옳은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하며 무엇을 소유했는가로 나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자고 합니다. 사람의 자존감에 치명상을 입히는 것은 부당한 대우 자체보다 부당한 대우에 굴복하는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두려움의 실체는 가난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비참함과 고립감이니까요. 에필로그에는 냉담한 세상에서 인간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부당함과 모욕, 불안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그리고 나와 타인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자신의 몫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의 SNS를 보면서 비참해질 필요가 없고요. 스스로에게 변명하거나 또 모두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불안하다고 무작정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고 세상의 정답에 굴복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받지 말고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도 말고 자신만의 문제라고 착각하지도 말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 나답게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내가 누구인지 고민할 시간조차 없는 현대인들에게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남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살 수 있도록 진짜 나로 살기 위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들로 채워진 그런 책입니다. 지금 길을 잃고 있다면, 사는 것에 생각이 너무 많다면 이 책이 필요한 당신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라는 공재영 작가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딸에게 엄마가 했던 응원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치, 경제, 사회의 다양한 뉴스와 기사들로 매일 불안하고 또 긴장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누구나가 각자 자기 자신에게 주는 응원이 제일 필요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나를 떠나지 않을 존재, 바로 나죠. 그런 나 자신에게 오늘은 꼭 이렇게 말합시다.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나 자신을 응원할 것이다 라고. 진지하지만 심각하지 않으며 밝지만 가볍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게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런 내 자신이 되기를 늘 소망해 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나를 찾고 싶다면 김수현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